네, 견조한 국내 시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죠. 오늘시플로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세 가지 잘 뽑아봤는데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정책 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약간은 좀 우려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전기차의 보급을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지금 헤드라인을 모두 장식을 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된 부분, 현실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저 PBR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떠한 한 줄 평 내십니까? 네, 코스피 수급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코스피 쪽, 안 그래도 오늘 잘 가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지난주 밸류가 좀, 낮았던 기업들이, 네.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는데, 이번 네. 주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살아있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이 정부에서 이거 기업의 가치를 올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번 2월 달 들어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뭐 기술주 같은 것들을 좀 팔고 이쪽 그 저 PBR 섹터를 좀 외인이 좀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정부가 이렇게 미는 테마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 개인들이나 기관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좀 붙으면서 뭐 오늘도 뭐 상당히 강세입니다. 뭐 여러 뭐 은행주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뭐 특히나 뭐 공기업 쪽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한국전력 같은 그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26일 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증시가 좀 상당히 좋지 못해서 네. 일본 정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제 가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정부 정책 때문에 일본 증시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 예, 그간 어떤 저평가됐던 것들이 이제 좀 다시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수급이 좀 들어와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본의 어떤 이런 그 증시 부양책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좀 먹혀들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이 정부도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외인도 또 화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테마이고 26일 날 이제 정확히 이제 저밸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이제 오늘 그래서 뭐 LG라든가 뭐 이런 뭐 대표적인 어떤 지주사 같은 종목들이 뭐 상승이 좀 나오는 흐름입니다. 네. 근데 뭐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 PBR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가 생각보다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기업 자체가 뭐 돈을 갑자기 뭐 더 잘 번다거나 뭐 기업의 밸류가 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뭐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네, 거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즉 한마디로 돈벌이도 좀 이제 잘하는 그런 기업들만이 이제 좀 선별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여기가 자사주 소각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지금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이번 3월 15일 주총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또 이제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것도 확대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고 외인 같은 경우에 삼성 브랜드를 사요. 삼성화재, 삼성증권, 뭐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네. 다음 주 26일이 일정 D-Day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우선은 고점이 좀 나오고 그 26일 이후에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삼성물산과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사님께도 궁금한 것이 어쨌든 지금 전문가께서는 PBR도 보고 ROE도 보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보면서 이제 종목을 좀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선 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딴 건 아니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인데 지금 이제 주가상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너무나 적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소위 이제 가치주라고도 좀 표현을 하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선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저 PBR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뭐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퍼 같은 경우 우리가 성장성을 좀 바라볼 때 이제 퍼로 우리가 좀 비교 분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 퍼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좀 괜찮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ROE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ROE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좋죠. ROE가 잘 나온다는 건 그만큼 내가 투자한 자본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보면 뭐 지분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ROE가 고의적으로 이게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식 소각도 하나의 또 한 방법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 소각을 함으로 해서 ROE가 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뭐 내용이 어떻게든 뭐 당근과 채찍을 하겠죠. 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게 뭐 기본적인 뭐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내용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은행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제주은행도 제가 뭐 최근에 말씀을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드리는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조정을 최근에 지난주에 좀 받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은행이 거의 일단 테마가 형성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장주라면 저는 제주은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먼저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좀 단기간에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부터 좀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제주은행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는 이상은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종목 중에서 안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는 건 이제 뭐 증권사나 은행주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을 좀 속도를 조절한다. 이게 결국에 그 미국 내부적으로의 문제를 좀 다독이기 위해서 이 노조를 다독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 내리신다면요? 네, 좀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다. 박스권. 말씀드립니다. 네, 박스권이고요. 자, 이사님은요? 네, 어떻게 하나 똑같네요, 거의. 네, 저도 올해 전기차 수혜주 박스권 움직이고. 네. 좋습니다. 예, 오히려 두 분이 의견이 딱 같아져 버리니까 확실하게 좀 마음이 좀 잡히는데 우선 이사님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리튬 가격도 많이 좀, 작년에 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회사 이제 엘버마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지난주 목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또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 흐름들이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좋았던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양극재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월 달 들어서. 12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작년 12월 달이라든가 11월 달 비교했을 때, 갑작스럽게 지금 1월 달부터 양극재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가져갔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좀 안정적이다. 정말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려면 이번 2월달, 3월달 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단기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워낙 또 소위 얘기해서 물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회 비용을 좀 생각해서 좀 정리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주가가 좀 단기 좀 올랐다 싶으면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조정받고 조정받으면 밸류상 지금 현재 성장 스토리상 좀 더 추가 매수라든가 좀 공략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또 매수 시점을 좀 잡고 저점에서 들어올 거고요. 뭐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박스권 움직임으로 가져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일단 2차 전지 쪽에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1분기 실적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내용이 나온 걸 아실 거예요. 다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자동차 노조 쪽에서, 미국의 자동차 노조 쪽에 하나의 또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11월 달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차 공급에 있어서 좀 시기를 좀 더 늦추자라는 관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이슈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업다운이 좀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실적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원웨이로 V자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 꼭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사님, 이게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뭐 엔캠 같은 이런 종목들 오늘 엄청 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좀 더 가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다가 눌렸을 때 사는 건지 어떤 전략이 더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뭐라 해야 되나, 주식을 항상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업황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두 종목씩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식을 좀 벗어나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반드시 시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소위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소위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뭐 엔캠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거는 일반의 오류다. 하나를 보고 9개에서 하나가 좋으니까 9개도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화 오류라고 하죠.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도 똑같이 박스권 흐름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좀 완화할 예정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7년부터 32년까지 5년 동안 차량의 탄소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뭐 이런 거 대신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상당히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품이 휘발유차가 좀 보다 전기차가 적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부품 이 관련 이 업계가 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인력 감축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여기를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기 위해서 조금 늦추겠다고 했지만 그렇군요. 32년까지는 뭐 신차 판매 67%는 전기차로 그래도 뭐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만 봤을 때는
뭐 저희가 딱 봐서는 어떤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차피 저희가 뭐 이걸 보고 막 몇 개월, 뭐 1년 뒤에 뭐 저희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본다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그래도 이 뉴스에 대해서 뭔가 호재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PBR 관련 섹터에 자동차 부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게 S&T 다이나믹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요게 이제 방위 산업, 그러니까 뭐 기관총 이런 것들도 합니다. 예, S&T 그룹에서 상당히 뭐 주도적인 그런 회사인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총 같은 것들을 만드는 S&T 모티브도 있는데, 하여튼 S&T 다이내믹스랑 이 두 종목 중에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예, 이쪽 방산 쪽보다는. 하지만 제가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위치 어떤 위기 관련해 갖고 올해 방산 상당히 괜찮거든요. LIG 네. 넥선 같은 경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방산 겹 테마에다가 요것도 저 PBR 쪽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세를 뿜고 있는데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테마들이 많이 돌 때는 겹테마라는 전략을 계속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뭐 뉴스 열었다 하면 다 그만둔다고 그러고 사표가 뭐 수리가 되네 안 되네 정부는 막고 있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국에서 대선 때문에 전기차를 들었다면 국내에는 총선 때문에 의대 증원카 든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의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짧게 적었습니다. 지속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의사님은요? 관련 수혜주 일단 대응하지 말자라는 관점입니다. 대응하지 말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막 비대면 이런 게 많이 들썩이니까 약간 저도 같이 이렇게 들썩이는 것 같은데 우선 전문가님도 좀 들어볼게요. 뭐 제가 뭐 이슈나 뭐 일정적으로 제가 접근을 좀 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은 이슈는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뭐 한 발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 쪽하고. 강대강이에요? 네, 의협 쪽도 그렇고요. 지금 뭐 상당히 뭐 둘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하죠. 뭐 세브란스나 뭐 아산병원, 뭐 서울대병원, 쪽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등 주요한 5개의 어떤 이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뭐 제출한다.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어떤 이슈이고, 여기에 이제 또 지금 개원의들까지 지금 파업에 합세할 경우에 저희 이제 병원 못 갑니다. 저희 집 근처에. 심지어 지금 대학교에서도 지금 다. 맞아요. 네, 안 그리고 한다고. 이제, 맞아요. 예. 네. 그 지금 대학생들마저도 지금 이제 네. 휴학계를 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의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정원의 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12년 뒤에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정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이 갑자기 뭐 내일, 둘이 갑자기 화해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이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되는데, 저희 이사님도 저희 뭐 아시다시피 뭐 같이 얘기하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 개인들은 이렇게 네. 급등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사세요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저희 이사님께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지금 다들 비대면 쪽, 뭐 정부도 뭐 지금 의료 대란이 나니까 지금 비대면 진료를 좀 활성화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총리가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네, 근데 다들 지금 안 보고 계시는 게, 네. 메가MD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 테마 쪽은 또 안 보세요. 예, 그쪽도 지금 오늘 상승하고 있거든요. 메가인디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편입 같은 것도 거기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대 쪽에. 정확히 저는 뭐 이쪽으로 해서 입시 관련해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것들이 실제 수혜라고 보는데, 뭐 테마로는 메가MD 쪽, 그다음에 애니능률 이런 것들이 좀, YBM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들 그 비대면 진료 쪽 보고 계신데, 이쪽 그 정부 쪽이죠. 어떻게 보면 이쪽도 그렇죠. 상승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소놀이 하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강하게 누르면 당연히 메가MD 쪽이 갈 것이고, 의사 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면은 또 이제 그쪽 지금 비대면 쪽이 갈 거니까 그런 시소놀이 쪽으로 메가MD 정도 한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간 이제 두 분 다 사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사님께서도 관련 수혜주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네네.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워낙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이 아니죠. 뭐 순간적으로 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아가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번에 좀 정부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의사협회랑 좀 심도 있는 좀 논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뭐, 정부에서도 한 발 물러난 정책과,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도 한 발 물러난 좀, 어떻게 보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이 부분들이 또 국민 여론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또 혹시나 관련된 종목들을 샀다가 오늘 좋은 맞아요. 수급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저녁에 뭐 메시지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 이게 어떻게 뭐 합의가 되었다, 잘 되었다, 뭐 정부에서 한 발 물러났고 뭐 어떻게 좀 잘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다 그 다음 날 되면 개파락으로 엄청 또 주가가 조정받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지금 손해를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돼버리면. 예.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예측하기가,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뭐 손바닥 뒤집듯이 뭐 다음날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 지금 현재도 시장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매크로 흐름은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좀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거의 3,00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죠. 거기에다 코스닥도 순매수하고 있죠. 선물 같은 게 만 계약을 넘게 지금 현재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수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방송 나올 때마다 지금 골디락스 시장이다,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상승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따뜻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네.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런 종목들까지 대응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자와 환자들이 피해를 덜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